안녕하십니까, 라오깨알입니다. 라오깨알 제의 라오스 10개월간의 연애담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 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18편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드디어 5월이 왔습니다. 5월부터는 일을 할 것이라고 내심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라오스에 5월에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예 없었습니다. 지금 소속되어 있는 회사도, 아니 라오스 전체가 일이 제일 없는 시즌이 5월, 6월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조는 찬바람이 다시 부는 추석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라오스의 여행 시장이 이렇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참에 나에게 주어진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을 한번 해보자. 하지만 M과 그의 가족에게 이것저것 해줄 것이 많은데 또 1년을 기다려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M에게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M과 저는 여전히 멋있는 카페며 맛있는 식당이며 또 저녁에는 홀리의 가게며 소일을 하며 느긋하게 라오스의 생활을 즐겼습니다. 저는 저대로 머리가 바빠지게 됩니다. 기왕의 시간이 났으니 좀 더 알차게 시간을 보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4월까지는 조금씩 촬영을 하며 업로드를 했던 유튜브를 제작하는데 좀 더 에너지를 쓰자. 그리고 라오스어를 공부를 더 하자. 말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일을 할 때도 M과 살면서도 불편했던 적이 많았고 M과의 소통도 지금보다 조금 더 원활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의 전반적인 부분들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라오스를 찾아오는 손님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자고 마음을 먹고 저는 저 나름대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많은 애를 쓰게 됩니다. 하루는 문득 M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달부터 생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M이 생리 불순이 있으니 조금 늦을 수도 있겠지라며 좀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지난 3월 이모들의 엉터리 진단을 경험한 적도 있고 말입니다. 며칠 후 M이 2줄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더라고요. 아, 이번에는 진짜구나. 내심 정말 기뻤습니다. 3월에 들었던 임신 소식보다 5월에 들었던 임신 소식이 더 좋았던 것은 M이 일반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쐐기를 박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생기면 이제 더는 M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좀 더 정상적인 삶을 살겠구나라고 기대를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같이 살아도 나가서 레이디 일을 하지 않아도 M의 삶 자체는 여전히 밤과 낮이 거꾸로 된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M도 스스로 다시 다짐을 하였습니다. 노란물도 끊고 전자담배도 끊겠다고 합니다. 저는 103병원 근처에 가서 약을 사왔습니다. 하나는 엽산이었고 하나는 철분제였습니다. 둘 중에 어느 약인지를 모르겠으나 M은 약을 잘 먹지를 못합니다. 구역질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M은 식사 습관은 불규칙했으며 뱃속에 아기를 키울 정도의 체력은 여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약 하나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약을 먹자마자 구역질하며 화장실로 달려가기 일쑤였습니다. 며칠을 약을 먹기 위해 시도하던 M은 어느 순간 약을 화장대의 한켠으로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게 됩니다. 노란물을 먹지는 않으나 한 잔 정도는 마시는데 전자담배는 쉽지 않나 봅니다. 제 앞에서는 피지 않는데 몰래 계속 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기가 잘못될 수 있으니 담배는 피지 마라 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본인의 의지가 뚜렷하지 않고 금단 현상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M이 아기도 생겼고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라오스어를 공부를 하니까 상황별로 라오스 단어 정리를 하는데 M이 원어민 발음으로 읽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니 M도 뭔가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에게 저의 이런 생각을 전하고 나중에 유튜버가 잘 되면 너랑 나랑 반땡하자 라고 50% 50% 하자, 하십 하자 희망도 심어줬습니다. 그때 구독자는 100명 수준의 아주 미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M과 놀러다니며 찍어 올렸던 몇 편의 구독자가 100명이나 모여 있었습니다. 사실 제 유튜브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극적인 소재가 별로 없었고 채널의 컨셉도 제대로 잡아놓지 않아서 어설픈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의 상황을 정하고 라오스 단어를 10개 정도 정리를 해서 M의 도움으로 라오스로 기록을 하고 핀마이크 하나 없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둘이 얼굴을 가져다 대고 제가 한국어 읽고 M이 라오스로 두 번 읽어주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녹음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는 2편, 어떤 때는 4편씩 업로드를 하며 라오스 배우기를 제작을 했습니다. 사실 M은 저의 유튜브 채널을 자리 잡게 해주는 1등 공신입니다. 아이디어는 제가 냈지만 그때 M이 곁에 없었다면 이런 시도조차 하지 못했겠죠. 올해가 지나고 내년까지 이 채널이 더욱 성장을 한다면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유튜브 수익의 50%는 M에게 주기로 했는데 M은 저의 채널을 자리 잡게만 해주고 어디론가 떠나버렸네요. 지금도 라오스 600단어 배우기의 라오스 여자의 목소리는 전 여친 M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듣지는 않으나 여전히 수많은 구독자들께서 제 채널을 찾아오시는 제일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라오스 600단어 배우기를 통해서 이더라고요. 원래 저는 1000단어까지 만들고 싶었으나 말씀드린 대로 M은 실증을 빨리 내고 꾸준한 것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하루 10단어, 20단어 녹음하는데도 짜증을 많이 내고 많이 싸웠습니다. 결국 저의 계획대로 1000단어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됩니다. 동시에 저도 라오스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고 컨텐츠를 만드느라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 차분히 단어를 정하고 수집하고 정리하기가 벅차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라오스어를 너무 모르니 일일이 단어 하나 설명하고 정리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M의 배는 조금씩 불러오고 무료한 시간들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1층에 사는 M의 친구들도 자주 우리 방으로 놀러 오기도 했었고 또 M의 친구 집에도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해서 조금 선선해진 저녁 시간에는 외출도 하며 나름대로 즐겁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웬만큼 인이 배겼던 전자담배를 한 달 때까지는 잘 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M이 임신을 했으니 제대로 검사를 받아보기 위해서 이 분야의 유경험자인 미혼모 폴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폴리도 103병원에서 의사를 만나고 또 거기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폴리의 안내로 103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저는 비엔티안의 산부인과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초음파로 M의 배를 검사를 하던 의사는 무언가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103병원 맞은편에 있는 베트남 병으로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00킵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돈 500원 정도 되는 돈이죠. 제가 이 돈은 무슨 돈이라고 눈으로 물으니 의사가 들고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초음파 검사할 때 발랐던 오일을 닦아내는 휴지값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휴지값 5,000원도 아니고 500원을 달라는 이 어색한 상황이 정말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기온이 42도까지 올라갔던 5월이 지나가고 여전히 더운 6월의 한가운데였습니다. 19편에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